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OT를 했습니다. OT. 뭐 들을 말이 있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공법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6개의 법률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국회법 전체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했던 관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시군구, 그죠? 기초지자체, 그 다음에 시도,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도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중앙관서가 있더라. 이런 위계질서가 있다는 사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시군구 위에 시도가 있고 시도 위에 이제 중앙관서인 국장인데, 위계질서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90도로 딱 서 있는 게 원칙이죠, 그죠? 90도로 서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약간 이 체계가 약간 무너져 있겠습니까? 네, 한번 찍어보는 거야. 어떻게 90도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약간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무너져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중앙관서가 엄격하게 시도를 통제하고 시도가 엄격하게 시군구를 무조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책 읽다가 보면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하고, 그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진지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전체 목차가 중요하거든요.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공법은 흐름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를 먼저 봐라고 이야기하려면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숲을 제가 판수하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PPT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써볼게요. 국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이 배우고 있습니까? 국토를 어떻게 하자? 계획을 세우죠. 근데 수업을 좀 듣기 전에는 그냥 무작정 계획인데 앞에 생길 때 말이죠. 무슨 계획이죠? 선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뭐도 하자? 이용도 하자.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더라? 법률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법은 무슨 법으로 볼 수 있다? 규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몇 개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어요? 두 개죠. 계획규제 한 개하고 무슨 규제 한 개? 이용규제 한 개죠. 각종 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계획부터 해야 돼요? 이용부터 해야 돼요? 계획이죠. 선계획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후이용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계획부터 나와야 돼요. 계획부터 나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논리 구조를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의 숲을 본단 말입니다. 숲을 볼 때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나와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추상적인 데서 구체화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추상적인 데서 구체화시키는 게 맞죠. 좁은 데서 넓혀나가야 돼요? 넓은 데서 좁혀가야 돼요? 넓은 데서 좁혀야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목차입니다. 목차가 광역 도시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포에서 광역이란 말은 한 개를 말합니까? 두 개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두 개 이상이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의 특광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뭘 제시한다?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 도시계획. 몇 개를 이야기합니까? 두 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 배운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오냐면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줄여가지고 도시계획이라고 불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 지역 안에서의 발전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말합니까? 한 개죠. 한 개. 도시군 계획은요,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발전 방향의 모습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인데? 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우리가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판서를 제가 해놨는데 일부러 판서를 하면서 보는 건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차이점은 뭐가 다른 점입니까? 그렇죠. 두 개하고 한 개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둘 다 뭘 제시하는 계기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자. 그죠? 근데 방향만 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어 없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방향만 가지고 발전이 실질적인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구체화된 실행 방안이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될 겁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죠. 방향에서 뭘 주냐면 지침을 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주면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죠?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어디에서 구체적 계획을 만드냐면 관할 지역 안에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내는데 그 계획의 명식이 바로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계획은 추상적인 무슨 계획? 기본 계획과 구체화되어 있는 무슨 계획이 있더라? 관리 계획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돼요. 이 구체적 계획이니까 구체적 내용이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행동 방침으로 6가지의 구체적 계획이 출제되고 요 안에서 시험 문제가 20문제가 나옵니다. 요 안에서 관리계획 안에서 시험 문제가 절반 문제가 딱 절반이 출제됩니다. 절반. 왜 절반이 나오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글자가 하나 있죠. 어떤 글자가 공통적으로 쓰입니까? 지금 판서해 놓은 거 보시면 이 글자 안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글자. 네? 계획이죠, 계획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계획으로 뭐 하고 있다? 규제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획 규제죠. 자, 좀 전에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목차를 잡는다든지 어떤 내용을 파악할 때 추상적인 데서 구체화시키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데서 추상화시키느냐를 가지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추상적인 데서 구체화시키는 게 맞죠. 넓은 데서 좁혀가야 돼요. 좁은 데서 넓혀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600페이지, 70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시험 칠 때까지 600, 700이 돼야 됩니까? 그게 양이 줄어야 됩니까? 줄여야 되죠.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할 때 양이 늘어나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700페이지 책을 갖다가 800, 900으로 만드는 분이 있고 700페이지 책을 200페이지로 줄이는 분이 있다니까요. 결국 시험에서 누가 성공할 거냐면 그걸 잘 줄이는 분이 성공할 겁니다. 늘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줄이는 게 힘들지. 그죠? 마찬가지로 봐봐요. 2개에서 1개로. 1개 안에서도 추상적인 데서 구체적인 거로 묻는 건 간단해. 목차가 아주 간단해요. 다시 할게요. 2개에서 1개로. 1개 안에서도 추상적인 데서 구체적인 거로. 이 흐름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구체적 내용 안에 들어오면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범위를 점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무슨 규제가 끝이 나냐면 계획 규제가 끝이 나요. 계획 규제. 이 6가지 구체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끝이 나죠. 그러면 이제 무슨 규제가 나요? 계획 규제가 끝이 났잖아. 성계획으로 규제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계획만 맨날 잡으면 돼, 안 돼? 근데 수험생들은 맨날 계획만 잡아요. 몇 며칠을 뭐 하고, 이번 주에는 무슨 공부하고, 실제로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맨날 계획만 잡지. 계획만 잡아서는 돼, 안 돼? 안 되죠. 뭘 해야 돼? 그래서 무슨 규제가 나올까요? 그 다음 무슨 규제가 나올까요? 그 이용규제가 나오지. 뭐에 대한 이용규제? 뭐에 대한 이용규제? 뭐 국토에 대한 이용규제겠지. 뭐에 대한 계획규제? 국토에 대한 계획규제겠지. 대한민국 국토는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냐고. 대한민국에서. 독도도 관할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그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뭐 이런 등등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할에 다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계획의 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자. 어디를 이용하자? 우리나라를. 그래서 이용할 때 규제를 하는데 그 이용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때 어떤 규제를 할 건데라고 하니까 국토공간 안에서 1년에 뭘 한다? 개발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규제하자 이거죠. 왜? 어떤 규제를 하는 데니까 허가라고 하는 규제를 받아라.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막기 위해서, 난개발로부터 국토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개발 행위 허가라는 규제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부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토계획법이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이거 가지고 1년을 공부하면 돼요. 1년.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관리계획은 추상적 계획입니까? 구체적 계획입니까? 그죠? 구체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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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은 기본계획을 눈으로 볼까요? 관리계획을 눈으로 볼까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한테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현실화시키는데, 자, 처음 하신 분들 모르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체화시키는데니까 첫 번째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여러분 주거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상업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걸 용도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용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용도지구. 방화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도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용도지구라고 불러요.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나 이제 아는 거고, 처음 하신 분들 중에서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그죠? 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뭐라 그런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을 관할 안에서 지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한다?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기반시설을 뭐 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이를 개량을 합니다. 즉, 도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밖에 나가면 도로가 설치되고 지하철이 설치되고 하는 등등을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잖아요. 학교가 지어지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뭐로 설치해라? 관리계획으로 설치합니다. 관리계획.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야, 예산이 있으니까 도로 설치해 라고 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을 잡아줘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 부지로 만다 이용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라?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배웠던 도시 개발법에 별도 규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정비 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데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주에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법을 배우고 있냐면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국토계획법에 들어오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계획 안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어디에 포함되는 영역이더라?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는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관리계획의 자식이 몇 명이 있냐면 6명이 있어요. 5번도 있고 6번도 있거든요. 6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기반시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국토계획법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자식이 6명이 있는데, 근데 개발사업은 결혼해서 분가를 했어요. 근데 야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더라? 도시개발법. 정비사업도 관리계획 자식 맞다, 아니다? 관리계획 자식 맞다, 아니다? 맞다. 자식이 6명이라고 이름이 있다니까. 첫째 이름이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둘째 이름이 뭐라고? 용도구역이고, 셋째 이름이 뭐라고? 넷째가 정비사업이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가 있다니까.
근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국토계획법 자식 맞다 아니다? 맞다. 근데 이 아들은 국토계획법 집에 같이 산다 아니면 분가했다? 분가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분가해서 사는 집이 무슨 집?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이 분가해서 사는 집이 뭐라고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정비법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계법 안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리냐면 20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은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가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돼. 야가 정리가 안 되면 야는 정리를 할까 못 할까? 정리가 안 돼. 뭐하고 똑같냐면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야. 구구단을. 그러면 방정식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덧셈을 못 하는 거야. 나눗셈을 할 수가 없잖아. 덧셈 뺄셈이 안 돼. 나눗셈이 되나. 그거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수업은 학원이다 보니까 건축법까지 전체가 진행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공부를 해야, 먼저 상반기에는 어디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야가 안 되면, 안 돼요. 건축주택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원래 3등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등분.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상반기가 있어요. 중반기가 있고, 하반기. 그 다음에 정리. 이렇게 나눕니다. 4단계로 나누거든요. 정리는 언제냐면, 9월하고 10월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9월이 됐어요. 국토계획법이 중요하겠습니까? 건축법이 중요하겠습니까? 9월이 됐어, 9월. 2022년 9월이 됐다니까, 9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9월, 10월 되면. 그러면 건축주택이 중요할까요? 국토계획법이 중요할까요? 둘 다죠? 둘 다지. 그때는 한 문제 무조건 2.5거든. 한 문제가 무조건, 세법이 중요합니까? 공법이 중요합니까? 9, 10월이 됐어. 네? 똑같다니까. 그때 되면 똑같다니까. 그때는 다 중요하다니까요. 왜? 한 문제가 무조건 몇 점이라서 2.5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11월부터 한 3월, 3, 4월 정도까지, 한 4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3월 정도. 중반기는 4월하고 5월, 6월하고 7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5, 10월. 그래서 상반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이죠. 5개월 동안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해야 된다? 국계법에 초점 맞추는 공부, 국토계획법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은 용어라든지 그걸 이해하는 쪽에다가 역량을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제일 비효율적인 공부가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순서로 수업이 순환이 진행이 되는데 매일 수업할 때마다 그날 수업한 걸 계속 복습하는 분들이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하냐면요. 오늘 수업을 아직 곱셈을 못 해왔다니까. 구구단을 못 해왔어. 근데 수업을 방정식을 하니까 방정식 공부도 같이 하는 거야. 효과 있겠습니까? 없겠죠. 뭘 외운 다음에 방정식을 해야 돼요? 구구단을 외운 다음에 해야지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미분적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수업은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개사 공부의 수업의 커리큘럼이 전국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책 한 권에 있는 전체 범위를 과외가 아니고 학원이다 보니까 쭉 진행을 한다는 거. 그죠?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어야 돼요.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개인적인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수업 진도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 수업을 했잖아. 수업 진도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법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건축법 수업을 했어. 그럼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겠지만은 갑자기 유달리 오늘 공부해 보고 싶네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복습한다고. 그럼 뭘 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수업은 건축법을 했어. 그럼 복습은 뭘 해라는 얘기입니까? 국토계획법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여기거든. 벚꽃이 피기 전까지.
붓고시